안녕하세요. 12월 3일 매식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능 날이죠. 여러분들 혹시 가족분들 중에 수능 보는 동생들이 있다면 좋은 결과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오늘 기사는 뭘 갖고 왔냐? 그리고 여러분, 내일 갑자기 제가 서울 일정이 있어서 라이브 하기로 한 거 내일이 아니라 오늘 만에 갑작스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만 좀 유동적이고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진행할 테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첫 기사입니다. 코스피 이틀째 사상 최고치 경시. 와, 코스피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예.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종목들인데 깜짝 놀랐어요. 코스피는 2일 1%대 상승하며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달성했다. 주력 산업인 반도체 업종의 업황 개선 기대가 5천억 대 외국인 순매수를 자극했다. 결국 코스피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조금 한 달 전만 하더라도 테슬라 관련주 한 달이 아니죠, 한 3주. 그래서 그에 관련된 부품주 기술주들이 굉장히 많은 상승 폭풍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갑자기 반도체가 또 툭 튀어나왔죠. 그래서 어저께 삼전하고 하이닉스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여기 한번 방향성을 좀 보세요. 그래서 결국 지금 지수 상승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요거 내용은 더 이상 제가 안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지수의 차트의 흐름들을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저랑 뭐 지금 기술적 분석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방향성이 지금 올해 1월, 1월, 3월 달까지는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때 완전 공포였어, 공포. 근데 여기 계속 이렇게 우상향으로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들은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 이 공포에서 그냥 무너져서 여기에서 앞으로 어떻게 가는지가 이제 중요했던 그런 변곡점이었었는데 지금은 동학개미 운동하고 이제 공포가 제가 봤을 때 많이 무뎌진 거예요. 그래서 공포, 여기서 보면 이 시장이 원래 공포 시장이었는데 이 시장에서 치고 계속 올라갔던 지금 상황들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보다가 뭐야 되네? 개인들이 외인을 이기네? 외인도 다시 흡수하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몰라 빚내서 어차피 부동산 못 사니까 주식이라 좀 하자. 비투해. 쭈쭈쭈쭈 계속 이렇게 된 장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지금 여기에서 또 한 번 가파르게 또 한 번 이렇게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유례 없는 시장이었고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뭔가를 느껴야 되는데 어, 뒤에 오는 기사를 제가 관련된 기사를 갖고 왔거든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장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또 위험을 갖고 가는 시장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한번 보시고 삼성 하이닉스 어제 8% 넘게 올랐는데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었는데 와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깜짝 놀랐고 나머지 방향성 한번 보시면서 최근 증시가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구나. 요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이거 말씀드렸는데 국내은행 ESG 성적표 살펴보니 동남아은행 평균 일본엔 못 미친다. 그러니까 지금 각 은행들이 ESG에 포커스를 이제 맞출 수밖에 없는데 내년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은행권을 준비하신다면 하나의 소재가 ESG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매식경 같이 하는 친구들은 같이 알고 가자는 거죠. 저희 목표가 생겼어. 매식경 지금 평균 보니까 한 100명에서 150명이 매일매일 꾸준히 보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저는 500명 이상 늘리는 게 목표예요. 왜? 그런 친구들 많이 늘어나면 서로 우리가 좀 다른 시각, 그다음에 같이 하는 힘 그런 것들 생길 수 있는 거니까 빨리 주변 친구들한테 알려주세요. 자, 국내은행의 ESG 통합 점수는 동남아은행 평균 점수와 비슷하다. 우리나라의 은행 ESG 점수가 동남아한테는 비슷하지만 일본은행보다 낮다네요. 근데 우리나라 은행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 받은 곳이 어디예요? 신한은행. 그럼 이거는 신한은행을 여러분들 지원하는 로열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도 지원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음. 자, 발표했는데 은행이 환경을 파괴하는 기업이나 산업에 투자하지는 않는지 지배 구조는 따지는지 이런 것들을 따진대요. 이게 ESG를 우리가 가늠하는 어떤 하나의 척도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한국의 5개 은행이 참여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래요. 음, 저도 몰랐네요, 이거는. 자, 석탄 끊는 은행들, 대세는 녹색금융. 이건 뭐냐면 한국과 일본 은행들은 석탄 관련 금융 지원을 축소하고 있지만 한국과 일본 기업들은 그 석탄 관련 금융 지원을 축소하고 있대요. 91%의 아시안 은행들은 이런 금융 지원에 근데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또 국내 5개 은행 모두 기후변화, 물부족, 산림번체 등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녹색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은 지속가능한 금융정책 부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1위에 올랐다. 2위는 어디예요? 국민은행. 비교적 낮은 점수를 받은 건 기업은행.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금융권이 그냥 여러분 은행이라고 하는 그 기관은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 서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금융기관이거든요. 그럼 신뢰를 받고 있다는 거는 사회적 책임,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는 뭔가 의무는 없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들이 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사회적 기여 책임들이 국가 경제를 끌고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배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이자 이익, 비이자 이익만으로 은행들을 평가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은행들이 이런 ESG, 환경이나 사회적 책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책임을 책임감을 갖고 그로 인해서 어떤 부분에 연관성을 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항상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한 방면에 여기에 나온 대로 관련된 상품, 녹색 금융 상품이라는 것들을 파생해서 연계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ESG가 아니라 ESG에서 금융권이 할 수 있는 게 뭐야? 그건 녹색 금융 상품이야. 그럼 이 녹색 금융 상품에서 은행별로 또 가지치기가 여러 개로 나눠지겠죠. 그렇죠? 그게 이제 은행별 방향성이고요. 근데 그것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높은 점수는 신한은행이더라. 자, 은행에서 ESG 관련 경영 활동을 전부 공시한 아니기 때문에 평가에 미처 반영하지 못한 우수 활동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거고요. 그래서 ESG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관심 깊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게 이거예요. 주가 하락의 1억 배팅, B2 직장인 A씨의 눈물. 딱 제목마다 알겠죠. 제가 계속 최근에 이제 증시에 대한 방향성을 여러분들과 같이 가면서 지금 굉장히 좋다.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개인들은 어디에 투자했다? 고버스에 많이 투자했다고 했잖아요. 안 봐도 그런 내용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채널을 하나 더 기획하고 있어요. 현직자로 이제 넘어가는 분들한테 재테크적으로,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뭔가 좀 더 쉽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제가 한번 지금 생각 중이니까, 만약에 괜찮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바로 시작하면 되죠. 뭐 그거 어렵나요? 몇십 개도 바로 했는데. 자, 직장인 A씨는 주식담보대출을 7천만 원 빌렸대요. 직장인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B2라는 거예요. 직장인 A씨는 주식담보대출을 7천 빌렸어. 왜 빌렸어? 나 직장만 하는데 뭔가 불안해. 뭔가 돈을 벌고 싶어. 근데 직장에서 뭔가 투잡을 다른 걸 하기엔 제한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빌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부동산을 투자하기엔 자금이 없어. 그럼 자금을 만들고 뭔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주식담보대출로 7천만 원 빌린 거라고요. 카카오뱅크 통해 신용대출을 30만 원까지 3천만 원까지 더 1억을 만들었어. 이거 보세요. 카카오뱅크 토대로 해서 신용대출까지 또 받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상승장이고 내가 수익이 나면 상관없지만 1억을 받은 거예요. 결국은 직장인 A씨가 얼마나 버는지 정말 모르겠는데, 근데 예전 같으면은 손이 벌벌 떨려서 지금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 세대 2030들이 투자에 대한 그런 감각이라든가 마인드가 굉장히 예전하고 다르고 굉장히 과감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과감성에서 내가 리스크가 없으면 상관없는데 리스크가 분명히 있거든요. 모든 투자는. 자, 지난달 30일 A씨는 찬스를 잡았다고 판단했다. 사상 최고점을 돌파하던 코스피 지수가 하락세로 돌아서자 1억 원을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베팅했대요. 그러니까 고버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곱하기 인버스. 주가가 지수가 하락될 때 2배 수익 내는 거. 그러니까 이걸 왜 하냐고요. 왜 하냐고요. 여러분. 뭘 왜 해요?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근데 도박과 같은 베팅 결과는 지금까지 좋지 않다. 주가가 계속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주식이라고 해서 뭐든지 다 올라가야지 좋은 게 절대 아니죠. 뭐 옵션도 여러 번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네요. 지금 딱 기사만 보더라도 B2에 나서는 개인 투자자가 급증하고 있다. 증권사에서 돈을 빌린 신용 공여 잔액은,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돈을 빌리는 게 이제 신용 공여라고 하는데 그 잔액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열흘 남짓 6천억 넘게 늘었다. 급증한 B2 규모는 처음으로 이렇게 늘었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코스피 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 기록을 치우면서 B2 욕구를 자극했다는 게 분석이래요.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코스피 지수가 지난달 1일 이후 16% 올랐어. 급등했어. B2 기밀들이 코스피에 올린 이유가 진짜 신용 공여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대출 받는다는 거죠. 곧버스 근데 개미는 울상이다. B2는 두 갈래로 나뉘어 있대요. 대형주 투자와 함께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에 몰려드는 경향. 그러니까 빚을 내서 투자하는 만큼 뭐예요? 빚을 냈기 때문에 내가 이것들에 대한 리스크를 최대한 줄인다고 생각을 하는 방면이 이제 고수익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여러분 누구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저랑 매식경을 같이 하는 중요한 이유는 취업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으면 안 돼요. 이런 게.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1억 했는데 뭐 2천만 원, 3천만 원 나와봐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사회 초년생 때부터 빚 갚는 날 그냥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좋은 생각을 하는 건 좋은데 그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지표로 확인하고 이제 방향성을 읽고 그런 공부들이 필요한 거든 그냥 무모하게 이렇게 던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제가 새로운 지금 내용들을 하려고 하는 것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재밌게 하고 조금 한번 우리가 시행착오를 줄이자는 그런 의도에서 제가 다른 지금 콘텐츠를 기획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보시고 한번 남겨주세요. 그러면 매식경보다는 약간 수준이 높으면서 현실적인 얘기를 꼭 취업에 관련된 얘기가 아니라 현실적인 얘기들을 하는 내용들 담을 거예요. 자, 은행도 부담스러운 가상 자산 거래소 평가. 이거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 이슈가 될 수 있다고. 근데 이 내용 한번 볼게요. 내년 특근법 시행 이후 은행이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 계좌를 발급할 때 참고할 만한 표준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상자산 거래소뿐만 아니라 실명 계좌 발급 여부를 평가해야 하는 은행도 부담스럽게 하다. 아무튼 이런 가상자산 거래소를 하는데 은행 측에서는 지금 상당히 부담이 있다는 거죠. 개정안 등에 따르면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는 시중은행의 자금 세탁 행위에 위법 가능성 뭐막 나오는데 이런 거 뭐 어려우니까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은행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근데 중요한 건 가상자산 거래소를 누가 먼저 선점할지는 은행들도 다 관심이 있다. 거기까지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50조 지금 3기 신도시가 진행이 되면서 토지보상금이 지금 풀려요. 그러면 그 많은 돈들을 고객들이 어디다 놓겠어요? 부동산 투자든 주식 투자 하더라도 일정의 금액은 은행들로 인해서 뭔가 메꾸잖아요. 거기 들어가잖아요. 그럼 은행들은 뭐예요? 그 자금을 해와야 되겠죠. 이게 영업인거겠죠. 크급별로 은행별로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 50조 안팎의 상기 신도시. 상기 신도시가 여러분 이제 내년에 청약이 이제 되는데 거기에 이제 새로운 신도시. 우리나라는 지금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가 이제 구성이 돼요. 2기 신도시까지 구성이 돼 있고요. 근데 3기 신도시라고 하는 그 곳에서 토지 보상이 시작이 되는데 은행권에서는 고객 유치에 이제 나섰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이나 공공토지 개발 사업에 포함돼 받는 대가로 개발된 땅이나 현금을 지급한다. 그래서 뭘 해요? 1대1 맞춤 상담부터 자산관리까지. 이걸 은행이 왜 해요? 우리 은행으로 돈 갖고 와. 이거예요, 결국은. 근데 그 하나의 이건 미끼라고 하면 그렇지만 그 하나의 컨텐츠를 뭘로 민 거예요? 토지 보상. 어. 토지 보상하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은 받는 사람들은 뭐예요? 돈이 아무래도 많잖아요. 그래서 개인 고객들 뭐 2천만 원, 3천만 원 하는 것보다 이런 토지 보상 받는 분들 뭐 몇십억 은행에 맡기면 훨씬 더 좋으니까. 신한은행 최근 WM 신한은행은 뭐예요? 최근 WM 토지 보상 전문 상담 지원대까지 꾸렸대요. 이게 방향성인 거예요. 5억 이상 토지 보상금을 3개월 이상 맡길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도 한다. 대행 서비스도 은행에서 한다는 거. 왜? 돈을 맡기니까 우리 은행으로 갖고 와. 신한은행으로 갖고 와. 이거예요. 이거. 국민은행은 WM 투자자문센터 고객상담 진행한다. 각 은행별 방향별로 이렇게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방향성. 아, 토지 보상이 있구나. 이게 하나의 방향성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게 여러분 산업 분석이라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 분석으로 들어가면 뭐예요? 기업의 방향성. 신한은행은 아까 그런 서비스를 해주고 우리은행은 이런 서비스를 해주고 국민은행은 이런 서비스를 해주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우리가 정리해 나가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거나 자소서를 쓸 때도 훨씬 더 은행별로 분석할 수 있는 힘들이 길러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아무쪼록 오늘 12월 3일도 힘차게 화이팅 하시고요. 매식경 요즘에 아주 좋아요. 댓글로 3일차 출석 인증 막 그렇게 하시는데 오늘 4일차까지 계속 해보세요. 쭉쭉쭉 해보고 우리 100일 넘지 말자고요. 100일 동안 제가 이거 하겠죠. 그러니까 계속 저도 지금 여러분들하고 뱉은 말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과감하게 여러분 행동하고 뱉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의지가 약간 약한 분들은 뱉으세요 일단. 그러면 창피해서라도 내가 뭔가를 하게 돼. 그렇게 해서 작심 3일이 작심 6일이 되고 작심 6일이 30일이 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습관이 생기는 거고 그 습관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나의 일정한 루틴에서 이루어진다. 자,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 오늘 수능 보시는 모든 분들도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